어떻게 일주일 만에 무려 3조 원이나 돈을 자본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34,000개나 살 수 있지? 지금 이제 하락장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냐?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스트래티지가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행히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가 열심히 사주고 있는 덕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 일단 마이클 세일러.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제일 선호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대리물들이라 할 수 있죠. 프락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간접 투자를 굳이 왜 해야 되지?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흥미롭게 우리가 공부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수익률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면 한번 약간은 투자해 봄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를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당연히 봅니다. 당연히 스트래티지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으고 있는 것도 우리 이제 비트코인의 대중인식을 확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 본인의 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팬덤을 더 크게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비트코인 아미라고 하거든요. 아미라고 하니까 꼭 BTS 아미 같은데 스트래티지가 생각하는 아미는 비트코인 아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가 커지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마이클 세일러가.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클 세일러 이번에 그 스트래티지가 어떤 또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 개인들은 계속 차별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스트래티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살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명하게 이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MSTR이라고 하는 회사를 바라보실 수 있게 일단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요. 비트코인을 지난주에만 3조 원어치를 쓸어가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비트코인이 벌써 몇 개가 있대요. 81만 5,061개가 있대요. 우와, 진짜 이제 100만 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총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100만 개를 보유하게 되는 21분의 1을 우리가 이제 포켓몬 카드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켓몬 카드가 예를 들어 어떤 종류가 있는데 전 세계에 21개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제가 진짜로 이거 들은 내용인데 막 몇십억 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나오면은 진짜 운 좋게 내가 그걸 사게 됐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라 무조건. 그러면 십몇 년 지나면은 막 몇십억 원이 된대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21개의 포켓몬 카드 중에 이 회사가 한 개를 가지고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부터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니까 앞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자. 약간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81만 5천 개나 지금 벌써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 만에 무려 3조 원이나 돈을 자본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34,000개나 살 수 있지? 지금 이제 하락장인데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가격도 떨어지고 지금 자본 조달이 잘 안 돼야 정상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 다 팍팍하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다행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다행히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가 열심히 사주고 있는 덕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5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200주 이동평균, 그 다음에 전체 평단가 이 정도 되니까 보통 하락장에서는 한 7, 80% 떨어지고 거기까지 찍고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까지 지금 안 떨어지고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거는 이러니까 3조 원씩만 비트코인을 일주일에 사니까 어쩌면 안 떨어지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일단 마이클 세일러. 자,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떨어지던 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 현재 14%고요. 물론 오늘 기준으로는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172달러던데 오늘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촬영일 가격 기준으로는 172달러라서 요거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내려왔겠지만 아무튼 이 어제 촬영을 기점으로 어제 기준으로는 지금 179달러 연초 대비 이 180달러가 최고점이었거든요.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이 저점 대비해서 이 시작점 1월 1일 대비해서는 14%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선이 다시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지금 중이거든요. 이게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스트래티지가 너무 비트코인을 열심히 잘 사주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물론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받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왜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면은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더 많이 내려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주식이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여기서 보면은 4월달 들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전쟁 이후로 보면은 여기가 2월이잖아요. 2월 28일에 전쟁 났으니까 이때 이후로 완전히 반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회사가 그래서 제공하는 이 대시보드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스트래티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MSTR과 기타 등등 우선주들에 대한 이 대시보드, 각종 데이터들이 이렇게 잘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여기 MSTR 가격이 있고요. 비트코인 per share,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가격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주당 비트코인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빚을 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우선주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일단은 그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을 합니다. 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요. 그러면 그 빌릴 때 이 회사가 이제 상장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신주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 신주가 발행되는 개수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몇 개를 샀느냐가 이제 정해지겠죠. 이게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내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더 적은 주식을 발행해서 샀다. 그러면 이 비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한 주당 21만 3,597 사토시를 매수하고 있는 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한 주당 21만 5천 사토시, 25만 사토시, 30만 사토시 이렇게 주당 사는 비트코인 개수가 올라가면 아, 이 회사가 더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구나. 이러면서 주주들이 몰리는 거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익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라 장부상 가치로 평가받는 회사다.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PER과 PBR의 개념이 있죠. PER이 바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를 벌 거냐. 그리고 그 버는 돈의 가치를 현금으로 미리 계산해보고 그 현금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멀티플이 매겨집니다. 이 회사의 이익 전망을 가지고 현재 주가가 매겨지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스트래티지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장기 렌트 뭐 하는 그런 회사나 기타 등등 장부상 가치로 평가받는 회사와 비교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은행이죠. 은행이 얼마나 많은 그 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자 재원, 마진이죠, 마진. 예대 마진을 벌어들이고 있느냐로 평가를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예대 마진이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시보드를 볼 때 가격과 그 다음에 BPS, 비트코인 per share 말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를 이렇게 빨간색 네모를 쳐놨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예대 마진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net leverage 9%. 낮아요. 그러니까 막 50%, 60% 이렇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부채가 엄청나게 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그 회사채가 만기의 주식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체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낮은 부채 속에서도 이 나가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흡사은행이 예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은행이 예금을 받은 거는 이거는 부채입니다.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가 나가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영구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게 이제 예금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스트래티지 예금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이자율이 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면 살수록. 그러면 그 이자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달러 리저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자 재원이에요. 22억 불 정도. 그래서 이 22억 불이 현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냐? 18.1개월, 한 1.5년 정도는 무리 없이 이 달러 재원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부채의 이자를 전부 내고도 남는다. 게다가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81만 5,061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것을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가만히 이 비트코인만 팔아도 42.4년 동안 이자를 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올라가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BPS가 올라가주면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게 2년치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 1.5년까지 줄어든 건데 이게 다시 2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결국 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42년 동안은 이 회사는 끄떡없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상 가치로 이 회사를 평가해보면 앞으로 42년 동안은 문제없다라고 먼 미래에 이 회사의 가치를 땡겨와서 현재 가격에다가 녹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42년 동안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갈까? 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익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40년 동안 벌까가 아니라 42년 동안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를 계산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게 이 회사의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고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81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현재는 7만 7천 불이지만 이게 70만 불이 되고 한 40년 뒤에 700만 불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그래서 현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per share,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또 네모 쳐드렸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mNAV.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된 건데, 즉,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는 족족 주가가 올라준다면, 여기서 말하는 mNAV가 뭐냐면, price to book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상 가치 대비 현재 주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대비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게 바로 이 BPS입니다. 이 BPS, 비트코인 per share가 올라가는 걸 보고 주주들은, 투자자들은 이 회사 주가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효율적인 자본 조달로 계속 더 잘 사겠구나. 그러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가치, 장부상 가치보다 고평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mNAV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price to book이 올라가는 거죠.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현재 얼마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얼마 받고 있어요? 1.30이니까 30% 프리미엄 받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치 대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0% 프리미엄 받은 상태에서 계속 거래된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간다. 이 두 개의 관계를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저평가되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mNAV가 3배가 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가 계속 앞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늘릴 거고, 게다가 지금 현재 부채 구조를 보건대 굉장히 안정적이고, 게다가 이 회사가 앞으로 40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올라갈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30배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40년 동안은? 그러면 mNAV가 1.30이 아니라 30%가 아니라 3이 되고 30이 돼야 돼요. 얼마나 더 먼 미래에 이 회사의 가치를 땡겨올 거냐, 얼마나 더 먼 미래에 비트코인 가치를 땡겨올 거냐에 따라서 이 mNAV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price to book,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이 회사의 가치, 주가 많이 저평가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죠. 연구선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preferred라고 합니다. STRC라는 종목이 지금 공전의 데이트를 치면서 이 회사가 엄청난 자본 조달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3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한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TRC라고 하는 이 preferred 연구 우선주의 메커니즘은 일단 가격, 제일 중요한 가격, $100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yield라고 돼 있어요. effective yield.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STRC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11.56%에 달하는 이자, 즉 배당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월 배당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11.56%입니다. 근데 이걸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현재 무위험 수익률. 우리 국채에 투자하고 국공채에 투자하고 또는 뭐 자본 MMF 시장에 있는 뭐 CD나 MMF 계좌에다가 돈 넣으면 얼마나 이자를 받을 수 있냐. 현재 미국 기준으로 3.7%입니다. 근데 픽스드 인컴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무위험 수익이라고 하는 바로미터죠. 말하자면 기준선이라고 했으니 3.7%보다 무려 7%, 8%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가격이 $100에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나와서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RC가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MSTR과 달라요. MSTR은 이제 적극적인 이런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는 거고, STRC는 350조 달러 규모의 픽스드 인컴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주식시장보다 더 크고 부동산 시장보다 더 커요. 픽스드 인컴 시장, 고정 수익 시장을 공략을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자본 조달에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에서만 이 픽스드 인컴 시장 규모가 28조 달러입니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이 더 크긴 하지만 픽스드 인컴 시장도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 3.7%로는 도저히 만족을 못 하겠어.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3%로 올라왔죠.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프리 레이트이 거의 지금 동등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이 거의 똔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이 350조 달러의 자금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녹이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체를 당연히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TRC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픽스드 인컴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냐면, 아니 어쨌든 주식이잖아. 영구 우선주잖아. 그럼 스트래티지 주식이 가격이 변동성도 크고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큰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냐. 왜냐면 픽스드 인컴이라는 거는 일단 그 안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보장과 함께 이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 말씀 먼저 드린 겁니다. 가격이 100달러에 고정돼요. 이거 보시면 마이클 셀러가 자랑하죠. STRC 주가 변동률 0.00%. 이게 하루 동안에 100.0에서 100.00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그냥 안 움직인 거지 사실상. 그죠? 보세요. 0.00%, 애프터 아워스 0.00%.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을 활용을 한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배당률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배당률을 높여서 주가를 100달러에 딱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원금 보장 내러티브가 성립을 하면서 픽스드 인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린 알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거시경제 전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STRC 인기를 이미 작년 8월에 예측을 했어요. 이 STRC가 지금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연구 우선주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등장을 했는데 그거 나올 때 딱 보니까 이거 왠지 인기 끌 것 같다 했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9%였어요. 당시에는. 처음 출시할 때는 이자가 9%였는데 지금 점점 올라간 거예요. 높은 이자 주고 변동성 거의 최소고 낮은 변동성, 그 다음에 규제 환경에서 거래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좋은 미국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린 알든 거시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1년도 안 되었는데 4월 22일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우선주들 중에, 우선주들이 여러분 배당 다 주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배당 주잖아요. 근데 우선주를 사면은 배당 더 나옵니다. 보통 주보다 우선주가 배당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우선주라는 건 이제 배당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선주 중에서 시총이 현재 탑랭크, 그것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STRC가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85억 불. 2등이 웰스파고의 무슨 주식인데 47억 불.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우선주라고 하는 어떤 상장 주식이 활용할 수 있는 특이한 장치를 활용해서 이 픽스드 인컴 마켓을 제대로 적중을 해서 기존의 우선주들은 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높은 이자를 주면서 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리고 그걸 다 비트코인 사는 데 쓰고 있는 그런 지금 스트레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변동률 0.00%인데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STRC가 이제 배당금을 월 2회 지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원래는 월 배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을 이용해서 주가를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주가를 더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려면 배당을 더 유동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주는 배당도 더 자주 주자. 그래서 세미 먼슬리, 월 2회로 나눠가지고 배당을 주면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계속 받으니까, 자주 받으니까 더 오래 투자하니까 가격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시클리컬리티라고 하죠. 비트코인은 결국 4년 주기가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이 변동성, 굉장히 이 주가의 변동성을 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배당을 그냥 더 자주 촘촘하게 줘버림으로써 그런 시클리컬리티, 사이클적인 관점도 없애버리는, 잠재워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결국 가격을 더 안정적으로 스테빌라이즈, 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좋지 않아요? 내가 STRC 주식 사서 한 달에 한 번씩 배당 받을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2주에 한 번씩 받으면 좋은데? 자주 들어오니까? 그러면 더 오래 가지고 있자.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전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누리고 지금 STRC가 아주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도 비슷한 전략을 모방을 하는 거죠. STRC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처음 등장시킨 개념이잖아요. 이 금융공학을 활용한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축적 메커니즘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후발주자 트레저리 기업들도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스트래티지, 일본에서는 메타플래닝. 메타플래닝이 또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환사채로 이제 전략을 따라하다가 연구 우선주 비슷한 워런트,
아시죠? 회사채인데 이제 워런트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 연구 우선주도 저는 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자본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픽스드 인컴 마켓도 굉장히 큽니다. 네, 거기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자 받으려고 하는. 근데 일본도 요즘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이 픽스드 인컴 마켓의 이자를 만족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일본에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타플래닛이, 여기 하얀색 선이 메타플래닛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충족을 해주면서 지금 시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 주가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시작할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메타플래닛도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 상승하고 메타플래닛 시가총액 상승하고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 뭐 아담백이 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그 다음에 잭 멜러스가 하고 있는 21 트레저리 기업들 진짜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이런 STRC가 가고 있는 길을 모방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 지금 예년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적은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픽스드 인컴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STRC 덕분에 전통 금융의 강자들까지도 뭔가 비슷한 컨셉의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내놓는 각축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블랙록과 골드만삭스는 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당 ETF를 내놨어요. 비트코인 그냥 ETF가 아니야. 이것도 배당이 나와요. 커버드 콜을 가지고 월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낼까? 이 둘이 실제로 엄청 경쟁을 하는 게 보이는 게 블랙록이 증권법을 가지고 내니까 골드만삭스는 투자회사법을 가지고 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증권법은 좀 SEC가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시간이 한 40일 걸린다면 투자회사법으로 런칭을 하면은 이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10일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 블랙락보다 더 빨리 상품 내려고 지금 선수를 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늦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게다가 모건 스탠리가 또 얼마 전에 그냥 현물 ETF 냈죠.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보다 훨씬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마켓쉐어 이거 가져올 수 있겠어? 싶었지만 MSBT라고 하는 ETF가 첫 번째로 상장한 그 주에만 8,300만 달러가 모이면서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발행한 ETF 중에 가장 첫 번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성공이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고객들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다 이제 좀 오리무중인 겁니다. 사실상 왜 그러지? 지금 비트코인 하락장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한데, 사실 보면은 픽스드 인컴 마켓이 고장이 나는 게 STRC의 히트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 STRC가 너무나도 돈을 잘 벌어서 비트코인을 쓸어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를 보니까 이런 금융 기업들도 비슷한 걸 내서 우리도 그러면은 픽스드 인컴 마켓에 이런 고장난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보자, 돈을 벌어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부지리로 비트코인 수요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라서 이번 하락장은 확실히 옛날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스트래티지만 공부해 보더라도 이런 비트코인 현재 사이클의 추이도 공부할 수 있고 굉장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저는 스트래티지에 한번 담아보고 있는 거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공부해 보려고 일부러 저는 비트코인 현물 셀프 커스터디하고 개인 지갑에 계속 모으는 DCA를 하지만 스트래티지 주식도 이렇게 일부 그냥 돈 투자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스트래티지, 좀 기존의 이 주가가 매겨지는 어떤 밸류에이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 연초 대비 14.14% 반등하고 있는 모습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면서 이 스트래티지가 또 어떤 큰 히트를 칠지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조금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장치를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STRC도 히트를 쳤으니까 비슷한 거 많이 이제 등장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공부할 거리도 많이 주고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이 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스트래티지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까요? 비트코인 시장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흐름을 우리 공식 채널에서 먼저 짧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담기 어려운 내용들도 그때그때 바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주제에 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트가 많이 남겨진 포스팅 내용 위주로 좀 우선적으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비트코인 시장 꾸준하게 보시면서 비트코인 축적해 나가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이 채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